Yo, yo,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 like a magnet. Lose, won't have it till I'm doomed in a casket. I ain't playing, got a weird mind. If you work 8 hours, I'ma work 9. If the shoot tastes sour, you should taste mine. I'ma stay in power for a long time. Get up, nah, I ain't a quitter. Toss me the ball, I'ma really be... 웹 개발, 앱 개발, 기존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과 AI 개발이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장비빨이 다르고, 보통은 이제 개발한다 그러면 노트북이나 이제 뭐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 큰 저장 공간, 빅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니까 그거랑 이제 학습용 서버, 저희는 이제 2, 3천만 원짜리 이런 것들 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제반 비용이 좀 차이가 난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만 딱 보고 나서 이게 결과가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를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머신러닝의 한계로는 일단 데이터의 의존성을 이제 받는 게 엄청 많고,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 눈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까보거나 학습시키면 또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 생각보다 정확도가 많이 낮게 나오는데 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매트릭스라는 AI 솔루션 공급 기업에서 개발팀을 운영하고 있는 이태희라고 합니다. 네, 전 빵형의 개발도상국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비전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영상 처리나 이미지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전에서 했던 거는 그때 현미경, 의료 현미경 만드는 업체랑 암 진단하는 거 이런 거 POC 했던 적이 있고요. 네, 슬라이드는 아니고 현미경으로 네, 세포를 딱 촬영했을 때 이 세포가 정확히 말하면 약성이냐 양성이냐 유방암 데이터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AI가 판독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저는 셀렉트스타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문성민이라고 하고요. 저희 셀렉트스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 수집부터 가공까지 데이터셋 구축에 대한 이제 모든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팀은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고객들을 찾아서 니즈를 좀 발굴하고,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더 싸게 구축할 수 있을지 이제 초기 단계부터 이제 기획과 컨설팅 같은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계약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 내부에 이제 프로젝트 실무를 담당하시는 프로젝트 매니저분들과 이제 고객분들 연결시켜 드려서 과제 전반적으로 이제 잘 흘러가고 마무리될 수 있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력 연구원하고 AI 프렌즈 두 살림을 차리고 있는 유용균이라고 합니다.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제가 인공지능 응용 전략실의 실장을 맡고 있고요. 그 원자력 연구원 내에서 원자력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연구 프로젝트에 인공지능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프렌즈에서는 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하고 같이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저희가 2년째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아이템을 좀 깊게 파지는 못했는데 그 원자력부터 뭐 정말 아이템 다양하게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다양하게. 그래서 깊이는 없지만은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를 해봐서 뭐라고 할까? 노련미? 노련미? 약간 그런 노하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다뤄봤다는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는 근데 또 프로젝트마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인 방법은 일단 데이터를 먼저 보죠. 왜냐면 거의 뭐 개발의 우리 AI 쪽은 특히 80% 이상이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이제 보통 하는 말 있잖아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쓰레기가 아닌 게 있는지, 우리가 또 옥석을 골라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이제 실무에 딱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데이터인지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요.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어쨌든 데이터가 제대로 나와야지 이걸 좀 정형화를 시키고 이거를 학습을 시키거나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으니까, 레이블링이라든지 가공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은 적합한 모델을 이제 서칭하는 작업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뭐 베이스라인 모델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거를 또 이제 수요 기업들하고 이제 또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또 고도화하는 정확도라든지 아니면 실무에 이제 필요한 그런 애플리케이션 형태로도 고도화하는 작업들이 들어가게 되죠. 요구사항 분석 단계는 사실 AI 쪽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고 일반적인 이제 뭐 시스템 개발 다 할 때 들어가는 문제긴 한데, 근데 저는 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경영진의 의지? 진짜 적용을 하고 싶다면 경영진들이 이거를 진짜 적용을 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단순하게 뭐 매출을 뭐 500% 상승시키겠다, 아니면은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더라도 연구에 어떤 도움이 된다, 우리가 뭐 삶의 질 증대가 된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좀 위에서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되면은 밑에는 자동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요구사항 뭐 분석하고 뭐 데이터 뭐 협조하고 이런 것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비용인 것 같아요. 제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웹 개발 이런 거 할 때는 일단 그 개발자들이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돼요. 네,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앱, 웹, 뭐 애플리케이션들 개발하는 거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고, 특히 요즘에는 또 모듈화가 잘 돼 있어서 뭐 너는 뭐 프론트 쪽에, 넌 백해 이래가지고 노트북 한 대, 노트북도 고사양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AI 쪽을 하다 보면 일단은 우리 개발 팀장님도 얘기하시는 게 저거 뭐야,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뭐 나스를 구축해야 된다. 일단 제일 많이 드는 게 이제 그 학습용 서버 임대 비용. 네, 근데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콜랩에서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데 공짜로 되지 않아요? 이런데 저희가 지금 쓰는 것들은 이제 막 3천만 원짜리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일반 그냥 그 테스트용으로 쓰는 컴퓨터들은 다 그래픽카드 2개씩 달려서 이제 뭐 RTX 3080, 3090 이런 장비들이 다 이제 개발자마다 한두 대씩 다 있어야 되니까 그 제반 비용이 일단 투자 비용이 엄청 나고, 근데 그거를 일반 개발하고 약간 헷갈려 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개발자 다 이렇게 키보드랑 모니터랑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을 때 약간 그거에 대한 저도 이제 영업을 다니다 보니까 사기치는 거 아니냐, 비싸게 받으려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장비에서 차이가 난다. 네, 장비부터 차이가 나고, 또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인건비도 차이가 나고요. 이게 무조건 잘 될 거다 라고 하면은 신이지. 딱 데이터 받자마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도 데이터들을 진짜 수백여 개의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데이터는 저렇게 적용하고 저런 데이터는 저렇게 적용하고 했을 때 잘 나왔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 경험이 없다면 논문을 참고 많이 하거나. 그런데 일단은 경험이 많이 중요하긴 하고,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단 제안을 드리죠. 그래서 했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한 발짝 더 나아가느냐를 제시할 수 있느냐 없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가 품질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이제 모델이 이제 고도화되려면은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인력을 더 붙이면 이게 더 고도화될 것이다 라는 어떤 제한점이 있어야 더 좋은 거죠. 또 많이 해본 경험에서 우러나올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이거 잘 될 거다 못할 거다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고객이랑 이제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딱 정의를 합니다. 이 데이터가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팀에서 이제 데이터 수집이나 레이블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고, 최대한 많은 엣지 케이스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축된 완성된 데이터를 이제 작업자분들끼리 교차 검수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최종 고객한테 이제 최종 데이터를 납품을 하기 전에 저희 내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또 최종 검수를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한 명이 작업을 하고 그 작업된 결과물을 여러 명이 검수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셀렉트스타나 이런 데서 크라우드 소싱 직접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박스를 치잖아요. 그럼 계속 틀렸다고 해요.
몇 번 해보니까 자꾸 틀렸다고 얘기 나와가지고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약간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거기 박스 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기준이 굉장히 맞아요. 까다로워서 네. 되게 통과하기가 쉽지 맞아요, 않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그것도 이게 노하우가 필요해요. 네. 아니 직접 하셨어요? 해봤죠. 근데 한 개당 얼마 안 하잖아요. 얼마? 10원? 아 근데 그게 연말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많이 줄 때 있어가지고 해봤어. 그럴 때 이제 마누라하고 같이 좀 해보고 한 10만 원 벌고 말고 그랬습니다. 많이 오. 보셨네요. 네, 네. 1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사람이 한 걸 믿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약간은 다수를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벌면서 이게 샵 부업 꿀팁. 진짜 어렵습니다. 비용 산출하는 게 진짜 어렵고 사실 이 시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어떻게 이제 시장에 뭔가 정해져 있는 어느 정도 그 합의된 가격이 딱히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그렇고 경쟁사들도 그렇고 비용 산출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고객사분들도 이제 견적이나 이런 걸 받아보면 보통은 이제 경쟁업체들이면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막 2배씩, 3배씩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되게 그만큼 이제 어렵고 사람마다 이제 회사마다 다른 일이라는 걸 일단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비용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영업 담당자들이랑 또 이제 저희가 그 내부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직접 작업을 조금씩 해봅니다.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작업의 난이도랑 또 이제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보고 또 이제 여기에 어떤 특정 지식이 필요한 분들이 작업자에 투입이 돼야 된다 하면 그분들의 인건비를 반영을 하고 또 어떤 특정 장비나 어떤 장소에서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이다 하면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해서 정말 프로젝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제 몇 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경험과 노하우가 되게 많이 쌓여서 그 전에 했던 작업들을 기반으로 이제 좀 비용이나 견적을 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약간 디텍션하고 네. 세그멘테이션하고 그 비용을 비교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디텍션은 박스니까는 네. 점 2개만 찍으면 되는 거고 네. 세그멘테이션은 점을 몇 개를 쳐야 되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거는, 몇십 네, 개씩 몇십 개씩 하죠. 네. 그러면 그 마우스 클릭 개수에 비례해서 비싸지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스는 이제는 워낙 많이 했던 작업들이라서 거의 어느 정도 정해진 가격이 있고 이제 점 찍는 거는 이제 고객이랑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객체 주변으로 점을 얼마나 빽빽하게 찍을 것인가, 얼마나 널널하게 찍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서 점당 얼마 정도로 협의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요새는 또 반자동으로 되어 있는 툴들이 또 있고 저희도 이제 개발해 놓은 반자동 세그멘테이션 툴이 있기 때문에 반자동을 활용했을 때 좀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 찍는데 마스크 ICNN을 학습시켰거든요. 근데 20장을 저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는데 이미지 20장? 하는데 30분 걸리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세그멘테이션은 비쌉니다. 네. 그리고 비용에서도 제가 경험한 게 있는데 건설하고 얼마 전까지 했던 프로젝트 중에 P&ID라고 플랜트에 들어가는 도면들, 이 도면에 이제 물량이 예를 들면 밸브가 몇 개, 어떤 나비형 밸브, 뭔 밸브 많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파이프가 몇 개, 이런 거를 이제 도면이 이따만한 도면인데 이거를 보통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쫙 쌓아놓고 1번 엔지니어, 2번 엔지니어, 3번 엔지니어 이렇게 앉아가지고 1번 엔지니어가 다 검토해요. 형광펜 칠하면서 엑셀에 옮겨 적고 그러면은 야, 다 했다. 넘겨요. 2번 엔지니어가 검수해요. 3번이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자동화하려고 라벨링을 하려고 견적을 뽑아달라 했어요. 근데 일단 A사 2천만 원 달래요. 근데 B사한테 또 물어봤어. 그러니까 갑자기 7천만 원이래요. C사 갔어요. 내가 갑자기 8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800만 원 아니야? 이렇게 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엄청 된통 맞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싼 게 다 대수는 아니다. 네. 잘 못 해주더라고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면 비쌉니다. 네. 아니, 희귀할 수도 있어요. 희귀도. 예를 들면은 그 세포 데이터도 암 환자 데이터는 많은데 정상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정상인들이 괜히 까가지고 하지 않으니까. 네, 정상이면 병원 가서 괜히 조직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 암 데이터 할 때 교수님하고 하니까 라벨링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냥 의사밖에 모르니까. 그 조금 뭐 아까 비용 얘기하니까 또 그 전에 프로젝트 했던 것 중에서 그 자기 얼굴을 찍어서 올리는 거, 화장품 관련된 회사 자기 얼굴 찍어서 올리는데 그것도 좀 비쌌던 것 같아요, 데이터가. 왜냐면은 제가 생각해도 내 얼굴 찍어서 올리는데 100원 주고는 안 올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 몇천 원은 줘야지 이제 내 생얼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비쌌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 예산 내에서 데이터를 얼마 못 모았어요, 정말. 이게 너무 비싼 데이터더라고. 내 얼굴 생얼 그렇죠. 그게 세수하고 네. 나가서 올리는 그런 데이터도 비싼 데이터고. 아, 이게 그 프로젝트는 가장 큰 문제가 데이터가 비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가 큰 경우, 네, 실제 현실보다 기대가 큰 경우가 많죠. 특히 중소기업하고 프로젝트 할 때 꽤 많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은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고 오시면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다듬어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진짜 거의 안드로메다 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술자리에 한번 가면은 저는 AI 기술로 뭐 인간의 감정을 다 분석하는 거 만들겠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더 이상 이제 감정 표현을 할 때 감정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근데 그런 기술 저 없잖아요. 네, 몇 번의 고도화 작업을 거쳐서 조금씩 크게 될 것이다. 네, 그 기대를 이렇게 점점 실현을 할 수 있다. 몇 번의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설득을 하는 편인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한 중간 보고 정도에 딱 보여드렸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정확도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또 프로세스를 또 많이 지켜요. 그 커뮤니케이션 에러를 줄이기 위한. 예를 들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보고서를 써가지고 개발 경과, 그 다음에 주요 마일스톤, 이걸 어떻게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메일로 일주일마다 보내드리고. 특히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고도화를 하게 되면은 어떤 자원들이 필요한지 또 모르신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파트너사가 필요하고, 그다음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안내도 드리고, 같이 이제 뭐 컨소시엄 사업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더 안내를 드리면 그래도 괜찮긴 한데, 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힘들죠. 근데 이거는 AI 개발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도 있는데 약간 뭐라 할까, 그 존중? 이게 기술을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 잘 모르면은 뭔가 어려움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이게 너네가 실력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너네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이제 그냥 의심으로 보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은 힘들죠. 힘들고 일을 그냥 해도 이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들면은 좀 뭐 열심히 하기가 싫고 빨리 그냥 끝내고 싶고 앞으로는 거기에 더 일하기 싫고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어떻게 될지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일을 주는 쪽에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사에서 제공하는 뭐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뭐 수집하거나 레이블링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그 장비를 이제 저희가 뭐 작업자분들이나 이렇게 데이터 수집에 이제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불출을 했는데 동작을 안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툴을 사용을 해서, 고객사가 제공하는 툴을 사용을 해서 뭐 대화문을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뭐 버그가 생긴다거나 이제 동작을 안 하면 저희가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다시 고객사한테 가야 되고, 그럼 그동안 작업자들은 또 작업을 홀딩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고객사에서 이런 거를 사용해서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최대한 저희가 만든 툴이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좀 유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첫 번째 어려운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작업 도중에 계속 그 너무 빈번하게 가이드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 바뀌는 거는 이제 당연히 수용을 해야겠지만 그걸 또 저희 작업자들한테 그 교육을 하고 그럼 그분들은 그걸 숙지를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뭐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지만 너무 여러 번이 되면 이분들도 헷갈리고 제대로 된 이제 일관성이나 이제 퀄리티 면에서 별로 데이터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작업을 하다가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은 그 전에 있는 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네. 처음부터 하셔야 된다. 근데 네. 이제 이미 네. 이제 계약상에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앞에 건 이미 작업한 거는 그대로 저희가 납품했던 수량에 포함시키고 네, 그 네. 이후부터 반영하는 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33만 개 딱 그 계약을 했는데 3만 개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3만 개 차감. 3만 개 차감. 30만 개만 해줌. 왜냐면은 작업자분들 이미 저희도 이제 비용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결과 잘 안 나오잖아요. 그 3만 개 때문에 안 나온 거 아니야? 그리고 33만 개 중에서 30만 개를 했는데 잘못된 걸 알았어요. 어떻게? 그럼 뭐 망한 거지 뭐. 그러면 제가 팀장님 제발 10만 개만 어떻게? 어떻게든 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면 돈을 덜 들이고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 수요 업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초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개발에 딱 중간 검수하고 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프로토타입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꽤 많은데 만들다 보면은 아차 이거 넣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뭐 이렇게 그게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대부분이고 이게 한번 이제 조그만 데이터가 해보면 아차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깨닫고 이제 다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지 인공지능을 한다 그러지만은 보통 데이터 많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부분 이제 실제로 이용하면은 쓸모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면서 인공지능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데이터 만들고 조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 될 것 같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도 모으고 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준비해서 오신다고 하면 이제 이 데이터를 뭔가 레이블링을 해야 될 거잖아요. 최소한 데이터의 0. 몇 %만이라도 그 하고 싶은 레이블링을 직접 해보시고 오는 걸 저는 권장을 드려요. 아니 권장이 아니라 꼭 해보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가이드라인 주시고 이렇게 레이블링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할 수 없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실제로 해보면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해보시다 보면 단 몇십 장이라도 해보시다 보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 이거 포함시켜야겠다 가이드라인에. 또 하다 보면 또 뭔가 엣지 케이스가 발견되고 이것도 가이드라인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 몇 장이라도 직접 해보시고 오시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직접 라벨링을 할 정도 해서 데이터 줄 정도면 진짜 모범 고객 아닙니까? 완전 모범이죠. 그렇죠. 근데 네.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굉장히 아니 많습니다. 왜냐면은 실제 라벨링 됐을 때 어려움도 알고 그다음에 라벨링을 했다는 건 이 데이터로 어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싶다는 것인지 명확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정도면은 되게 모범적인 고객이고 저도 이제 에피소드 말씀드리면은 객체 인식 가지고 이런 인공지능 개발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네. 그쪽에서 네 하더라고요.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시무룩해지면서 인공지능 이런 거였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그림하고 그때 라벨링하는 툴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직접 데이터 1000장 정도 라벨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중에 재밌게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막 이런 거였냐면서 투덜투덜 하시더니 나중에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사실 역량 강화 사업은 조금 네.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역량 강화 사업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처음 시작부터 이제 뭐 이태희 대표님 같은 분한테 와서 컨설팅도 하시고 네. 하시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뭐 데이터를 라벨링 직접 해보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해오시는 게 좋죠. 그럼 좀 더 저렴한가요? 그렇게 해오시면요? 근데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서 그러니까 해보시고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주셔서 저희 좀 수고를 좀 덜어주시면 저렴해질 수 있죠. 참고하겠습니다. 저 갑자기 생각났어요. 시 데이터인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세상에 없는 시를 10,000개 만들어 달라. 이런 것도 받아주나요?
아, 세상에 없는 시를 10,000개를 만들어 달라. 네. 저작권 문제. 할 수는 있죠. 시를 이제 10,000개를 쓰면 되니까 쓸 수 있는 분들을 모시면 돼요. 근데 비용이 굉장히 비싸겠죠. 아, 그러죠. 네. 아, 그냥 그런 문제 꽤 있어요. 뭐 웹툰 막 쭉 생성해주는 모델 만들어 달라. 그런데 기존 웹툰 작가들 거 사용하면 되지 않아요? 막 이래요. 자기 네이버 웹툰 본다고. 근데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해도 모르지 않아요? 이런 거. 누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거. 긁고 와서 쓴다고. 그런 얘기도. 막 무조건 이말년만 나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그 CEO도 AI 코딩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AI 코딩보다는 오히려 라벨링이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라벨링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 들어요.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꿀팁이네요. 네, 그렇죠. 네. 라벨링 직접 해보고 오셔라. 수요 기업 대표님들한테 라벨링 직접 하라고 지시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고 그 선정 평가에 이제 이렇게 기준으로 집어넣는 거죠. 평가 기준에 라벨링 한 거 제출. 대표가 직접 해라. 그러면 셀렉트스타는 대표가 직접 레이블링 해보시고 오시면 디스카운트. 아, 좋죠. 네. 안 하고 했다고 하는 걸 또 어떻게 해요? 그것도 좀 고민이 되긴 아니, 와서 하는 거 봐야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하는 시험도 보고 말이야. 정답이랑 비교해야죠. 채점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네. 틀렸고요. 그게 필요한 게 약간 정말 그 이 비용 산정할 때 보면은 그 기준 되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할 때 와 이게 한 장 하는데 5분 10분씩 걸리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각이 대충 나오죠, 대충. 제가 그 AI 프렌즈에서 이번에 그 이런 기업 인공지능 기술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죠.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실제 그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보통 인공지능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아요, 진짜. 저도 이제 보고 놀랄 정도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이제 공급 기업들, 대부분의 인공지능 하는 기업들은 이제 본인들이 하던 아이템만 하려고 해요. 하던 아이템. 이게 왜냐면 그게 당연한 거죠. 자기들이 어떤 특정한 아이템에 대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계속 고도화했고 제일 자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공급 기업 일 많이 모아놔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제한적인데 그 제안서에 들어오는 아이템들은 상당히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되게 날고 긴다는 회사를 데리고 와도 선정된 회사들 중에서 그냥 단정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다. 그냥 이게 끝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 식으로긴 한 줄로.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어떤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을 좀 호기심 혹은 이렇게 좀 다양한 아이템에 내가 도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공급 기업이 많이 없다.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이제 더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모범적으로 되게 신기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되게 찾아서 하시는 분이고, 근데 좀 규모가 클수록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그런 좀 기존에 하던 아이템만 계속 하려고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있고,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는 아이템은 썩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수요 기업 쪽은 그래도 대부분 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도움이 됐다. 최소한 도움이 됐다. 이게 뭐 사업의 취지는 역량 강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AI 기술이 없는 기업들한테 이제 우리가 공급 기업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거라서 저는 뭐 소스 코드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후속 조치는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이제 이걸 잘 이용해서 그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아니면 AI 기술을 이제 잘 녹여서 사업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공급 기업의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보면 사실 남는 거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뭐 사회적 공헌이나 아니면 이 AI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작지만 우리나라에서 AI 기술을 좀 선도하는 업체로서 좀 도움을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도움이 됐다는 거 사실 자체만으로 되게 좋고, 왜냐면 만족도가 너무 높으시니까. 이거 애초에 이런 거죠. 이거를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2천만 원 지원해 준대. 그래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너무 좋아. 예,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할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분들도. 그러면 거기서 막 갑자기 유니콘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좀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의 모습이죠. 네, 이거를 적용해서 어떻게 어떤 가치를 창출해 낼 것인가. 네, 근데 그게 사업화일 수도 있고, 뭐 경제적 가치일 수도 있고, 사회적 가치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가치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기업들이나 어떤 단체, 뭐 연구소 이런 데가 이제 할 의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생명이 연장된다,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뭐 해외 외화를 많이 벌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이걸로 어디다 적용할 거고, 그래서 신사업이냐 아니냐, 아니면 원래 있던 사업에 적용하는 거냐. 근데 이제 원래 있던 내가 잘하는 이제 어떤 분야가 있어, 교육이야. 근데 그 교육에서 이거를 띡 붙이면 갑자기 이렇게 막 불어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이러면은 이런 거를 이제 먼저 봐요. 애초에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의지 드립이 나오는지. 항상 의지 드립. 보통 이게 수요 기업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분들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아예 공학 베이스가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얘기를 하면은 막 이렇게 꿈을 얘기하세요. 되게 원대한 꿈이나 철학이나 이게 뭐 엄청 재미있고 사회 공헌적인 일이고 하는데, 듣는 이제 공학자 입장에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듣고 있어. 왜냐하면은 그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머릿속에 그것만 계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장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인공지능 적용하고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자기가 하나를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를 듣지 않고 있구나, 상대가. 듣고는 있는데 안 듣고 있구나를 깨달았대요, 어느 순간. 고객분하고 만나서 1시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가 조금 생산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고, 약간 그게 생산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 짧은데 사업 컨설팅이 아니라 뭐냐면은 진짜 그 사람을 상담해 준 느낌. 예를 들어서 심리 상담사 이런 느낌이에요. 들어줘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그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랑 또 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같이 안드로메다를 가요. 여기다 AI 기술 붙이면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수요 기업하고 예를 들어 기술자하고 예를 들어서 약간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그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저희는 기술자들은 조금 더 큰 그림을 공감하면서 들어줄 필요가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한 기술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큰 그림이 중요하고 이거는 뭐 돈 주고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동기부여가 잘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 얘기할 때 이제 조금 더 한 절반 정도는 큰 그림 얘기하시고 절반 정도는 좀 디테일한 걸 가지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됐으면은 좀 더 프로젝트가 잘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 AI 프렌즈에서 여기 계신 더 매트릭스, 셀렉트스타하고 같이 그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을 지원해주는 그 AI 특성화 기업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제가 수요 기업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 12월 25일까지 모집을 받고 있으니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AI 기술이 있으면 좀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겠다 하시는 많은 기업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이 역량 강화 사업 통해서 이제 수혜 받으신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좋은 데이터 많이 받아가신 기업들도 있으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AI로 이제 새로운 가치 창출, 그다음 새로운 꿈을 이루실
수요 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벨링 하고 오세요.